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동지와 팥죽과 동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동지와 팥죽과 동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동지 그러면은 팥죽이 생각나고, 팥죽 그러면은 동지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동지와 팥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지와 팥죽에 대한 설화도 많이 전해와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덕여왕과 팥죽, 또 나한님과 팥죽, 이런 설화들이 많이 전해오는데, 오늘은 그런 설화들은 제쳐놓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민족들은 채식을 위주로 먹어왔던 민족입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민족들이 부족한 게 뭐냐? 단백질입니다. 고기나 생선으로 갖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용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죠. 특히 사찰에서는 스님들은 옛날에는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고기 뭐 만들잖아요. 기울로.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고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섭취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하는 종류가 콩입니다. 그래, 콩에는 파란 콩도 있고, 노란 콩도 있고, 흰 콩도 있고, 붉은 콩도 있고, 검은 콩도 있고, 콩도 가지각색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 콩을 섭취하는데도 콩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파란 콩. 우리는 파란 콩을 뭐라고 그래요? 콩나물콩 그러죠? 콩나물콩. 파란 콩으로 갖고 콩나물을 키울 것 같으면은 그 콩나물이 그 파란 콩나물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은 아스파랄긴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 먹을 것 같으면은 숙취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 뭐냐? 파란 콩은 소화를 도와주는 썰개 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게 콩나물콩은 많이 먹으면은 간하고 썰개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흰콩도 있죠. 흰콩. 흰콩은 많이 먹을 것 같으면은 어디가 좋으냐 할 것 같으면은
폐, 대장. 그래, 여름 감기 걸릴 것 같으면은, 동의보험에 볼 것 같으면은, 백펜도라고. 제비콩 그런 것 있죠? 그래, 그 콩은 희요, 이렇게. 모양이 희거든요. 색깔이 희니까. 그거는 폐하고 대장에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검은 콩 있죠. 검은 콩. 검은 콩은 지눈이 콩 크기도 하겠죠. 서목태 크기도 하겠죠. 그죠? 지눈이 콩이나 그걸 한문으로 하면 서목태가 돼요. 그 서목태 그거는 금이니까 그거는 신장,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장하고 방광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란콩 있죠. 노란콩. 그거는 뭐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메주콩. 그죠? 메주콩은 비위 이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죠? 옛날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간장을 조금 먹잖아요. 그래도 간장 먹으면 니를 가는 기분이 들어요. 된장국을 먹을 것 같으면은 위가 좀 좋아져요. 그래, 그게 다 이게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같으면은 팥죽이잖아요, 팥죽. 그죠? 팥죽은 그러면 어디 쓰느냐? 팥은 그걸 이제 적두라 그래요. 붉은 콩. 붉은 적자 써가지고 적두라 그러는데 팥은 적두라 그래요. 동의보험에 쓰는 팥을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할 것 같으면은 적두산평, 종만수. 적두는 맛이 시고 성품은 평범하다. 창만, 배가 뻥뻥하고 부른 것을 고쳐주고, 배농, 배가 불룩해서 또 고름이 끄적 들어있는 거, 그걸 다 제거해주고, 또 소갈도 고쳐주고, 또 이뇨작용도 해준다. 그래요. 그래, 그걸 적두산평 종만수 배농 소갈 백리수 이래요. 근데 요걸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심장하고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번뇌망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번뇌망상은 지금 우리는 뇌에서, 머리에서 오는 거로 생각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리 생각 안 했어요. 번뇌망상은 지금도 그래요. 마음에서 오면 마음에서. 마음은 어디냐? 가슴에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팥을 귀신 쫓는, 귀신을 물리치는, 사기를 물리치는 그런 것으로 보죠. 그죠? 그런 거 보는데, 그럼 귀신은 어디서 오느냐? 결과적으로 귀신이 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망상에서. 그럴 것 같으면은 팥을 먹을 것 같으면은 망상이 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지금쯤 추수를 끝내고 나서는 쌀밥을 먹어요. 그죠? 쌀밥. 1년 내내 특히 응?
그 춘궁기는 봄춘자 궁활궁자 기거든요. 봄에는 식량이 없어서 밥을 굶고 초건 목표로 연명하다가 여름 돼서 계속 좀 야채 같은 걸 먹고 배를 채우다가 가을 돼부터면은 기름진 햇쌀을 먹잖아요. 그래 그걸 한 몇 달간 먹을 것 같으면요, 뱃속에 이게 기름이 가득 차져요. 특히 옛날에 수행하는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사찰들도 보면은 다 스님들도 그렇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수행자들 하는 스님들이 볼 것 같으면은 좀 일반인과 똑같이 춘기가 있었고, 또 여름에는 여름들 있었고, 가을 되면은 기름기 있는 쌀밥을 한 그릇씩 자셨으니까 그게 기름이 꽉 찰 거 아닙니까? 기름이 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름이 찰 것 같으면은 그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빼내야 돼요. 특히 우리도 동안거 시작됐죠? 우리 능엄정사도 동안거로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그 기도를 하는데, 동안거가 시작될 것 같으면은 좀 몇 시간씩 앉아서 참선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같으면 안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기름진 찻쌀을 먹고 안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게 대장에 기름이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걸 해쳐내야 돼요. 배가 뻥뻥해져요. 이렇게. 평만해져요. 이렇게. 예? 평만해지면 그걸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팥죽이요. 팥죽. 예? 그래 팥죽이, 예? 팥은 종만 속에거든. 배가 뻥뻥한 걸 그다 두리고 해주고, 또 뱃속에 들어있는 기름기를 싹 다 끓여서 배출해주고, 백류수니까 싹 배출해주고 몸을 개운하게 해준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는 겁니다. 동지 팥죽을. 그런데 그런 의미를 망각하고 지금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이야기 들어서 온갖 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퍼뜨리면서 민간인들은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적합한 겁니다. 부처님은 그 설화를 중시 안 했어요. 참 불교만큼 과학적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팥으로 화장품을 대신했어요. 옛날에는 비누가 없을 적에는 그 팥으로 이게 팥 가루를 내 가지고 비누 대신을 썼다니까요. 요즘도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 보니까 콩가루를 내 가지고 빨래를 하더만요. 그것도 똑같이 같은 거, 피부에는 팥이 좋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분 우리 보살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때 어떤 처사님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팥에 관심이 있었어. 코치 캐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는 이야기를 다 했죠. 옛날에는 그걸 팥으로 세수를 하기도, 팥가루를 세수도 하기도 했고, 또 팥을 껍질을 싹 벗겨 뿌리고 그 안을 갖고 만들어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분으로도 사용했다. 이런 옛날 문헌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줬더니만, 아니, 이 양반이 뭐 하는 분이야, 그렇다면은 마사지, 팩, 그 사업하는 분이는 그걸 팥으로 시술을 하기도, 팥가루를 시술을 하기도 했고, 또 팥을 껍질을 싹 벗겨 뿌리고 그 안을 갖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분으로도 사용했다. 이런 옛날 문헌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줬더니만, 아니, 이 양반이 뭐 하는 분이야, 그렇다면은 마사지, 팩, 그 사업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처사님이 그걸 가루를 싹 내가지고 그걸 마사지 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팥가루를 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이 얼굴을 마사지 하는 거요. 그래 얼굴이 피부가 새로 살아난대요. 그래 그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한 기거든요. 그죠? 과학적으로 접근한 기입니다. 그래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예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이겠습니까? 위암이죠, 위암. 왜 위암이냐? 그렇다면은 초근목피, 채식을 아무래도 지금은 젊은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은 채식을 많이, 옛날 어른들은 채식을 많이 먹어요. 거친 채식을. 그게 위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위에 서양 사람들은 암 1위가 어딜까요? 암이 제일 많이 생길 부위가 어딜까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가 할 것 같으면은 대장의 길이는요. 대장의 길이는 신장 키 크기하고 비례한다고 그래요. 같은 동양 사람이면은 키가 큰 사람은 장 길이가 길고 키가 적은 사람은 장 길이가 짧다 그래요. 대장 길이가 짧다 그래요. 그런데 키가 적은 동양인이 키가 큰 서양인보다도 장 길이가 긴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 양이나 염소의 장 길이가 길까요? 안 길거든 사자의 장 길이가 길까요? 그건요, 사자의 장 길이가 짧습니다. 양은 길이가 길어요. 구곡간장 그잖아요. 이게 빙빙 꼬이가지고 길이 길어요. 왜 기냐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돌고 돌아서 뱃속에 오래 있어야 크기를 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래 있는 게 이렇게 기름이 안 지기라도 오래 있는데 육식을 하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장기가 길 것 같으면요. 고기가 들어가서 이게 그 속에서 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덩치가 커도 장이 짧고 초식 동물, 채식을 먹는 동양인들은 장 길이가 짧다.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죠? 과학적 접근인데, 그것처럼 이게 불교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우주 법궤는 33천이다 했어요.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죠? 33천. 지구 같은 게 3만 3천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걸 옛날에 어떤 식으로 그리 했을까요? 부처님 법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돼요. 부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달리 부처님의 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진리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죠. 소리가 1초에 340m 가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340m 가는 게 370m 가겠습니까? 540m 가겠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340m 가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죠. 그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부처님은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다. 그게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게. 그런데 불교를 어떤 설화로 접근하고 불교를 어느 신화로 접근하고 내가 도를 통했는데 한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동지와 팥죽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좀 과학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장이 되어버렸는데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너금정사 유튜브를 앞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